정권 교체를 이뤄낼 주여 젊은 친구들 든든한 율동가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설입니다. 대통령 탄핵, 국민의 힘을 믿고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런 왜곡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내대표로서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한 부드러운 카리스마 우상호 원내대표이자 공동선대위원장을 힘찬 함성으로 맞아주십시오. 네, 제 유세를 시작하기 전에 장례 정돈 좀 하겠습니다. 이게 다 서 계시면 뒤에서 안 보이거든요. 이따 후보 올라오셔도 앉으셨으면 좋겠는데 좀 앉아보세요. 네. 불편하시다가 좀 앉아보세요. 네. 앉으셔야 돼. 왜냐면 뒤에서 안 보이거든. 오케이. 예. 그리고 각 지역에서요, 우리 원외위원장님들도 좀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선거 승리하려면 원외위원장님들도 역할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다 나오셔서 같이 쓰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앞으로 15분 후에 후보가 도착하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5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할 이번 선거의 선택 기준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선거는 누가 더 정책과 경륜에서 준비된 후보인가를 선택한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정책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경륜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중에 누가 더 준비된 후보입니까, 여러분? 문재인!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아주 상징적인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유치원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유치원 공약 발표 때문에 40대 학부모들이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40대 주부층에서 무려 10% 가까운 주부층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책을 준비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돼서 하나의 정책이라도 이라도 실수하면 그게 곧 우리의 삶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는 죄송합니다. 하도 꽂혀가지고 우리 문재인 후보는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라고 하는 주제로 벌써 10가지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의 소득은 늘리고 생활비는 줄이는 공약. 핸드폰 가계통신비를 줄이겠다. 주거비를 줄이겠다. 소득은 늘려주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정권교체, 민생 공약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년간 차근차근 준비한 본인의 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후보와 남이 써준 거 잘못 읽다가 얼른 말 바꾸는 이 후보 중에 누가 진정으로 준비된 후보입니까, 여러분? 문재인! 둘째, 누가 더 도덕적으로 훌륭한 후보인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우리는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하거나 기업에게 자기 측근에 청탁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굳게 믿고 다음 대통령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터져나왔던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여사와 관련된 많은 의혹들. 첫째, 국회 보좌진들에게 장을 보게 했다. 여러분, 국회 보좌진은 여러분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 부인의 장을 보라고 여러분들이 세금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적으로, 즉 권력의 사유화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을 차이일 뿐이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벌써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서울대 융합대학원 원장으로 영입될 때 저는 그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 융합대학원 원장으로 영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 부인도 함께 끼워서 정교수를 시켜달라. 논문도 쓴 게 없고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라는 거 아니면 절대 서울대 교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안철수 후보를 영입하기 위하여 부인까지 정년보장 정교수를 시켜주도록 강요하는 이런 후보의 도덕성을 우리가 과연 다음 대통령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진정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도덕적으로 흠결없는 후보입니까, 여러분? 셋째,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그 대통령을 도와주는 다수의 의석이 필요합니다. 40석의 미니정당으로 어떻게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법안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까? 40명이라 그러면 꽤 많아 보이지만 16개의 상임위원회를 보면 한 상임위원회에 1명 내지는 2명밖에 없습니다. 국민의당 의석이 그렇습니다. 한 상임위원회에 1명 내지는 2명밖에 없는 그 국회 의석으로 어떻게 대통령의 중점 관심이 있는 법안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원내 제1당 민주당이 추천한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만 국정이 안정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이런 이유로 저는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여러분에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분들에게 이 세 가지 이유를 전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과 함께 새로운 대한민국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다 함께 이뤄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실 말씀이 대단히 많으셨을 텐데 정권 교체를 이뤄낼 주여 젊은 친구들 든든한 율동가에게 뜨거운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연설입니다. 대통령 탄핵 국민의 힘을 믿고 국민과 함께 가는 그런 왜곡된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원내대표로서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한 부드러운 카리스마 우상호 원내대표이자 공동선대위원장을 힘찬 함성으로 맞아주십시오. 네, 제 유세를 시작하기 전에 장례 정돈 좀 하겠습니다. 이게 다 서 계시면 뒤에서 안 보이거든요. 이따 후보 올라오셔도 앉으셨으면 좋겠는데 좀 앉아보세요. 네. 불편하시다가 좀 앉아보세요. 네. 앉으셔야 돼. 왜냐면 뒤에서 안 보이거든. 오케이. 예. 그리고 각 지역에서요. 우리 원외위원장님들도 좀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 이번에 선거 승리하려면 원외위원장님들도 역할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다 나오셔서 같이 쓰시기 바랍니다. 네. 자, 반갑습니다. 앞으로 15분 후에 후보가 도착하기 때문에 여기서 벌써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가 서울대 융합대학원 원장으로 영입될 때 저는 그분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서울대 융합대학원 원장으로 영입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내 부인도 함께 끼워서 정교수를 시켜달라. 논문도 쓴 게 없고 안철수 후보의 부인이라는 거 아니면 절대 서울대 교수가 될 수 없는 사람이 안철수 후보를 영입하기 위하여 부인까지 정년보장 정교수를 시켜주도록 강요하는 이런 후보의 도덕성을 우리가 과연 다음 대통령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우리는 이것을 진정하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더 도덕적으로 흠결없는 후보입니까, 여러분? 셋째, 대통령이 되면 대통령 혼자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국회에서 그 대통령을 도와주는 다수의 의석이 필요합니다. 40석의 미니정당으로 어떻게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법안으로 보완할 수 있습니까? 얼른 말 바꾸는 이 후보 중에 누가 진정으로 준비된 후보입니까, 여러분? 문재인! 둘째, 누가 더 도덕적으로 훌륭한 후보인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를 거치면서 우리는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권력을 사유하거나 기업에게 자기 측근에 청탁을 하거나 이래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굳게 믿고, 다음 대통령은 절대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사람을 뽑아야 한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터져 나왔던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여사와 관련된 많은 의혹들. 첫째, 국회 보좌진들에게 장을 보게 했다. 여러분, 국회 보좌진은 여러분의 세금으로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을 정책적으로 보좌하는 일을 하는 것이지. 국회의원 부인의 장을 보라고 여러분들이 세금을 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적으로, 즉 권력의 사유화라고 하는 것은 크고 작을 차이일 뿐이지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층에서 무려 10% 가까운 주부층이 안철수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가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고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책을 준비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돼서 하나의 정책이라도 이라도 실수하면 그게 곧 우리의 삶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문재인 후보는, 죄송합니다, 하도 꽂혀가지고, 우리 문재인 후보는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라고 하는 주제로 벌써 10가지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의 소득은 늘리고 생활비는 줄이는 공약. 핸드폰 가계통신비를 줄이겠다, 주거비를 줄이겠다, 소득은 늘려주겠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바꾸는 그러한 정권교체, 민생 공약으로 여러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5년간 차근차근 준비한 본인의 정책 비전을 발표하는 후보와 남이 써준 거 잘못 읽다가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5분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3가지, 여러분들이 지역에서 주변 사람들에게 전달해야 할 이번 선거의 선택 기준 3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번 선거는 누가 더 정책과 경륜에서 준비된 후보인가를 선택한 그 기준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되려면 정책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경륜으로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두 중에 누가 더 준비된 후보입니까, 여러분? 문재인!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있었던 아주 상징적인 사건 하나를 떠올려 보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유치원 공약을 발표를 했습니다. 내용은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 유치원 공약 발표 때문에 40대 학부모들이 마음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40대 주부